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중순이네요. 여러분. 그죠? 한 주 잘 대응하셨기를 바라고,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 좀 결과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01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일봉을 오늘은, 그동안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월봉, 요거 좀 보면서 옛날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 아시겠죠? 그렇다고 너무 먼 옛날 얘기는 아니고, 지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이클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사이클.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좌는 만약에 한 1억이다. 여러분. 그럼 개인들은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TV에서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못 사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좌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방법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그냥 이미 정답이 자본주의에서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깊게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식도 그냥 자본주의 하나의 상품에 불과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밤새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깨달으면 여러분 확고함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쪽 업계에서 계속 계좌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략 제시하는 걸 보면 되게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계좌를 우리가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이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한 35%씩 샀어요. 비중을. 그 나머지 바이오하고 자동차가 한 30%라고 쳐요. 여러분, 30%는 안 되겠다. 한 15%라고 칩시다. 그리고 현금을 한 15%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계좌가 신고가 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대박이 나도 되는 거고, 배터리가 대박이 나도 되는 거고, 자동차나 바이오가 대박이 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다 수익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넘치는 구간은 다 수익 나면 너무나 좋은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손해를 보고 있거나 물려있는 종목은 타격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도체에 투자를 했고, 배터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은 해줘야 되는 주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치명적이지 않게끔 포트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됐다, 배터리가 주도주가 됐다, 그러면 중간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터리, 여러분 포스코 퓨처엠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가는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거래했는지 다 아실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대부터 60만 원까지 이 사이클 어떻게 먹는지 제가 보여드렸고, 하이닉스 지금 8만 8천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끌고 오면서 이 사이클 먹는 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폭락장과 반등장이 있었지만 한번 터지는 주식은 사이클 제가 먹잖아요. 그리고 현금 관리도 하죠. 여러분들한테 전략 제시하면서. 또 요번에 주도주
제가 다른 종목 안 하잖아요. 딱 5종목만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종목들 결과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하고 결과 비교해 보셨어요? 여러분? 돈 번 거 갖다가 또 다시 수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서 현금 관리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전략은 상승을 해도 유리하고요. 횡보해도 유리하고 하락해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하락해도 계좌가 치명적이지 않게끔 포트를 구성을 해놨고 터졌을 때는 사이클을 먹는데 사이클을 먹으려면 여러분 사이클을 먹으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나는 사이클을 먹어야지 그리고 공부를 많이 이렇게 못 먹고 뭘 해야 되냐면 구조적인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식 시장이 기업의 경제 활동으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의 경제 활동으로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지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되 종합적인 판단은 지혜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삶의 지혜, 투자의 지혜, 투자의 논리, 자본주의에 맞는 논리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한번 봐봐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좀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600. 그죠? 그럼 이걸 판단을 할 때 이미 시장이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 뭘 알려주고 있냐. 자, 08년도 우리나라가 리먼 사태가 있었죠. 08년도 리먼 사태. 그래서 이때가 우리나라 35조를 벌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중국으로 넘어갔죠. 전 세계를 미국이 경기가 이끌다가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차화적 랠리가 펼쳐졌잖아요. 2012년도까지. 그래서 차화적 미친 듯이 갔지 않습니까? 기아가 막 10배 터지 그랬잖아. 롯데에너지,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 10배 터지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비의 축이 바뀌었으니까. 요때 처음 우리나라가 100조를 벌었거든. 자, 봐봐요. 2231이면 직전고점 넘어간 거죠. 직전고점 넘어간 거예요. 장대양보 뽑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기술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한 번 당해요. 고점에서. 에코프로 고점에 당하신 분도 많을 거고 첨보도 물 타다가 당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빠지죠. 중국 소비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게임주도 그렇고 언택트도 그렇고 그죠? 자동차도 그렇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실적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실적 중요한데 메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조적인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전고점 돌파했는데 다시 빠지죠? 반도체가 여러분 이때 치킨 게임이었어요. 2012년도 말에. 반도체가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 산업은 랠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고점이 돌파가 되더라도 매도할 생각을 이때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치킨 게임이면. 그리고 거래를 하더라도 차화적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지수가 전고점이 돌파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600에서 더 갈까 말까 궁금하죠?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추세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보이는 이 기간 동안에 봐봐요. 박스권을 보이는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요때 터졌어요. 2018년 요때 이제 빅사이클이 터졌죠. 요때.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잖아요.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해서 상승한 거는 이거는 여러분 후행이라고요. 결과론이라고 분석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전고점이 돌파됐으니까 앞으로 상승할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하수인 거예요. 하수.
눈에 보이는 그냥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면 망해요. 지금같이 유동성 축소 구간이나 급락하는 구간은, 이거 오래 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거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돈 주는데 여기서 뭘 많은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 빼겠다는데 그럼 중심주만 해야지. 돈이 그렇게 가겠다는데 안 그러면 죽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진지해야 돼요. 돈 앞에서. 자, 박스권에 돌파를 하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뭐가 도와준 거예요? 반도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에서 120조 벌던 우리나라 12월 결산 법인들이 이때 160조를 벌면서 레벨업이 된 거지. 대한민국은 제조업체를 딱 보니까 100조에서 120조 벌더라, 1년에. 근데 이번에 반도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면서 160조 벌었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 벌었는지 알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얼마 벌었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한 25조에서 35조 벌었고 하이닉스는 3조에서 5조 정도 벌었었다고. 이 랠리 나오기 전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랠리가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이전에는 디램으로만 대한민국이 돈을 벌었다고. 이거 왜 갔어요? 낸드가 대박 터지면서 간 거야. 디램도 대박 터졌지만 낸드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더해졌기 때문에 디램 대박에 낸드 20조가 붙으면서 우리나라가 수익이 늘어난 거예요. 차트가 이뻐서 간 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게 수천만 원짜리 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야. 이것만 깨우치면 주식 투자 여러분 쉬워요. 내가 따라갈 자리인지 아닐 자리인지 더 사야 될지 아닐 자리인지 이거 돈 보고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에 사고력만 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이 랠리가 나오기 전에 뭘 했겠습니까? 그 전에 투자를 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공장에 투자를 할 때 그게 뭐 한 3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집니까?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합니까? 투자를 하죠. 그래서 2015년도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다가 반도체 낸드 공장을 투자를 발표를 한 게 요거라고.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게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 7월 달에 삼성전자 간 다음에 이때 SK 하이닉스가 여러분 중국 우시에다가 디램 공장을 투자를 하면서 이때부터 생산 물량을 늘리기 시작을 했거든. 이 사이클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전에 1년 반 전부터 투자하는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투자 활동들이. 그리고 나서 주식들이 시세가 터진다고. 이때는 다 같이 가는 거야. 왜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이제 팔면서 같이 크는 거거든. 그 전에는 선점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봐봐요. 요때 2015년도 7월 달이거든. 근데 주식들은 잘 봐봐요. 왜 삼성전자가 2015년도 7월 달에 투자를 결정했냐 이거야. 이게 중요해 또 여러분.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열어준 건 맞는데 디램에서 대박, 랜드에서도 대박도 맞아. 그러면 왜 하필이면 2015년도 7월 달이냐가 중요한 거야. 왜 하필이면 2012년도 해야 하면 안 돼? 2013년도 해야 하면 안 돼? 왜 하필이면 2015년도 7월 달에 그런 결정을 내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HBM, 그 다음에 테슬라 AI 칩 수요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이 본질을 깨뚫어야 돼. 자, 봐봐요. 반도체 대부분 관련된 주식들이 여러분 2015년도니까 2017년도부터 시세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자, 봐봐요. 근데 유니테스라는 기업은 다른 반도체 섹터와 다르게 언제부터 이 주식은 시세가 터졌냐면 2014년도부터 터졌어요.
1,500원짜리가 19,700원까지 이미 12배가 미리 터졌다고.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야. 왜? 2014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화웨이, 오포, 비보 이런 스마트폰 업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야 우리 반도체 좀 더 줘. 그전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2008년도, 2009년도엔 노키아나 모토로라 이런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플하고 삼성에 하면서 중국 업체들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기술 없었는데 중국 시장 커지기 시작하더니 화웨이, 오포, 비보 이런 애 반도체 좀 줘. 그래서 이게 검사하는 업체 아닙니까? 독점 차지하다 보니까 얘가 12배 터지고 그러면서 아 중국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 커지는구나 해가지고 중국의 2015년 7월달 즉 얘네들이 시장이 여러분 이미 커지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결정한 거야.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케이? 자, 여러분 애플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애플 투자했을 때 애플이 여러분 막 경쟁하는 관계에서 승자가 될 거다라고 투자했어요? 애플이 이미 전 세계 1등 된 거 확인한 다음에 워렌 버핏이 쌌을 때 샀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워렌 버핏이 1980년도에 샀었을 때 펩시하고 경쟁해서 1등 할 거야 예측해서 샀어요? 아니 이미 1등 확정된 다음에 적정 밸류에서 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해서 안 샀다고. 예상해서 안 사요. 다 확정된 다음에 눈으로 확인된 다음에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위에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유동성 좀 빠지셨을 때 매수해가지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미래는 틀릴 수 있으니까. 피터 린치는 어떻게 투자할 것 같아? 여러분. 드러겐 밀러는, 하워드 막스는 캠피션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미래의 주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투자하고 있을까요? 틀릴 거 걱정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려도 치명적이지 않은 기업 적당한 가격에서 사서 끌고 가서 터뜨리는 거예요. 10개 가운데 3개가 10배짜리가 나와. 피터 린치가 그래서 10개 가운데 7개가 실패해요. 근데 3개 성공한 거 이 사이클을 먹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600인데요. 이게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살짝 좀 흥분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중요해서 그래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공매도 세력한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멀쩡한 주식 뺏기면 되겠습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기준은 2570이었어요. 그죠? 코스피 2570 이게 뭐예요? 꼬리 기준. 급락하면 회복하고 급락하면 회복하고 급락하면 회복한다. 맞죠? 실제로 회복이 되죠. 여기서 신용 건들면 얼마? 2350에서 받을 주식 현금 이건 건들지 마라. 그죠? 안 왔을 때는 여기서 뭘 사라? 5종목. 중심주 5종목. 삼성전자 사라 마라. 매수. 하이닉스 사라 마라. 하이닉스 매수. LG 엔솔루션 매수. 포스코홀딩스 매수. 포스코 퓨처엠 매수. 끝.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얘네들만 해라. 제가 가격도 알려드렸고. 폭락 많이 피했을 거고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생길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날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이격을 좁혀요. 만약에 거대 대금이 늘어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홀딩이지? 여러분들 지수 기준 제시해드렸던 자리 3개가 있어. 코스피 지수가 2570은 꼬리요. 아래쪽으로 신용을 건들면 얼마? 2350. 위쪽으로는 2730. 이해됐죠?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 지수 반등 나올 때 이 종목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있어야 되겠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대금을 봐요.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9조야. 동시효과 때 들어온 건 무시하세요. 이해되시죠?
예, 동시호가 때 들어온 거는 무시합니다. 아침부터 꾸준히 들어온 게 좋은 매수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상 구조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돈이 부족해요. 자, 돈이 부족하면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유동성 제가 전략 1, 2, 3 제시해드리면서 중심주 전략이었죠. 그럼 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정할 필요 없겠지. 그죠? 예. 그대로 중심주 전략 가져가면 됩니다. 단, 여기에 일주일 전하고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반도체의 이격 상황이 좀 바뀌었죠. 배터리의 이격 상황이 좀 바뀌었고, 배터리 자금들이 더 줄어들었고, 반도체 매수 자금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낙폭주 쪽으로 좀 자금이 분산되고 있고. 그죠? 이런 수정된 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삼성전자. 보유. 오케이? 보유. 이거 여러분들한테 54,000원, 58,000원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쭉 가져오고 있어요. 빠지면 전 매수 의견 들었었죠? 보유. 가져가는데 추세 대응 가능. 추세 가능. 오케이? 자, 근데 삼성전자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죠?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가벼운 주식들이 좀 필요해요. 자, 근데 가벼울 때 지금 돈이 붙는 시장입니까? 안 붙는 시장입니까? 안 붙는 시장이죠? 아, 왜 홀딩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파운드의 수익 구조. 그죠? 이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뭐가 중요할까요? 하이닉스하고 갭 줄이는 게 중요해. 하이닉스 중요한 가격 기억납니까, 여러분? 11만 원하고 10만 원, 5천 원 썼을 때 여기서 매수. 그죠? 그리고 이제 12만 원을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역대급 밸류를 쳐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지. 이 전략은 제가 여러분한테 88,000원. 요때가 반도체 치킨 게임 때였어. 요때 매수해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배터리만 먹은 게 아니에요. 반도체도 먹습니다. 대형주 가지고서 수익 안 난다? 비싸게 사서 수익 안 나는 거예요. 악재 때 사세요, 악재 때. 그리고 이렇게 홀딩하다 보면 수익 또 늘어나. 엉뚱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12만 원 넘어갔어요. 자, 12만 원에서 13만 원을 넘어가주는 흐름이 같이 나와야 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같이 넘어가.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하이닉스 못 잡으신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 했어요? 삼성전기 사면 돼요. 아시겠죠?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같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이격을 좁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하이닉스를 못 샀어. 11만 원 깨지면 살라 그랬는데 못 샀네. 그러면 뭐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삼성전기 사라고 했죠? 자, 삼성전기. 여러분, 중요 가격 기억납니까? 꼬리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자리 얼마? 14만 5천 원. 사두면 꼬리 회복한다. 그지? 그때가 한 13만 8천 9천 정도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매도 의견 들었었던 자리가 16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13% 다시 싸게 사는 거예요. 수량이 또 늘어나겠죠? 수량 늘려. 수량을 늘리세요, 여러분.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수량을 늘리는데 14만 5천 원 밑에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이 자리는 14만 5천 원 자리 어떤 자리? FC, BGA 요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던 자리야. 이게 주력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도 이미 들어갔어야 됩니다. 1차 정도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유진테크나 그 다음에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그 다음에 원익, 아이패스 이런 주식들이 좀 터지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전공정 쪽을 못 샀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차라리 더 사서 금액을 더 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따라가지 마시고. 중소형주들은. 오케이? 대신 만약에 중소형주들은 다시 뭐 재차 가격 조정이 나오면 제가 마감의 정석 또 하는 거 알죠? 그때 제가 또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배터리는 1등만 하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는 52만 원 오면 사자란 말씀 좀 드렸었고 다른 거 하지 말고 1등 하자. 54에서 55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은 보유 의견.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러분들한테 54, 48 요 구간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세 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 의견 좀 들었었죠. 이것도 매수하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치엠 사자. 다른 거 사지 말고 40만 원대 초반, 30만 원대 후반
그죠? 42만 원대 그냥 분할 매수. 지금도 분할 매수 자리입니다. 없으신 분들 매수 가능합니다. 얘네들만. 그리고 배터리는 에코프로 있잖아요. 이 주식이 장대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좀 가벼운 주식들은. 아시겠죠? 얘가 장대 양봉이 나와야 흐름이 반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삼성전자나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LG 에너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는 에코프로가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장대 양봉이 안 나오면 천천히 사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대금이 적은 시장이니까 계속 중심주 전략으로 가시고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중심주들이 만약에 추세 같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돌발락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2350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다. 요 기준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를 하셔라.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거 정도는 제가 일요일에 공방을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마감의 정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예. 잘 한번 헤쳐나가시고 좋은 결과 이번에 또 만들어 보자고요.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원투자였습니다.